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이번 세션은 요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AWS는 어떻게 메타버스를 지원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타버스의 고객 사례를 기아의 김한나 매니저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지만 간단하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약 30년 전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먼 미래에 등장하는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에서 주인공이 아바타로 제2의 삶을 산다는 내용이죠. 메타는 초월한, 버스는 현실을 뜻하는 단어들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세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메타버스는 초기 단계이며 하나의 무엇인가로 정의되지는 않았고, 여러 형태의 가상세계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는 2020년 엔비디아의 CEO인 제임스 황이 언급했고, 2021년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급격하게 세계적으로 뜨거운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2021년, 즉 작년에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게임 회사 로블록스가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었죠. 그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메타버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보면 2021년 10월 전까지는 관심이 거의 없다가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우리나라는 그와는 큰 관련 없이 꾸준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무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제페토, 게더타운, 줌과 같은 원격 회의와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일상기록, 거울세계, 가상세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과 가상세계일 것입니다. 포켓몬고와 같은 AR 게임이나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춘 사물이나 얼굴에 3D 오브젝트나 재미있는 효과를 주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VR은 메타의 오큘러스2가 작년에 세계적으로 1000만 대가 넘게 팔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가상회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임은 훌륭한 가상세계입니다. 수많은 게임 사용자들이 굳이 VR 같은 디바이스를 쓰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PC, 콘솔 게임으로 가상세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게다가 BTS 등 유명 가수들을 비롯한 많은 아티스트들이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에서 가상 콘서트를 여는 등 게임은 메타버스로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통해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나만의 부캐를 만들어서 또 다른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를 디지털 가상세계로 투영해서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도 서비스들입니다. 어스2와 같이 가상의 지구 지도를 쪼개서 거래하는 서비스도 있고, 마인크래프트, 모여요 동물의 숲 등의 게임에서는 현실의 건축물 등을 본떠서 만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차, 항공기, 선박, 우주선 등 다양한 실제 환경과 제품을 디지털상에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디지털 트윈, 실제 사람처럼 생겼지만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특징을 가진 가상인간 등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메타버스 사례들을 AWS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먼저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여러 대기업과 유명 스타트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AW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의 경우 작년 12월 장기 전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AWS를 선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발표 이전에도 메타는 AWS의 큰 고객이었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기계학습과 관련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AW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메타버스를 장악하기 위해 클라우드가 필수가 되었고,
어느 기업이 선제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투자하여 결실을 거둘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메타버스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이미 글로벌 90% 이상의 게임 회사들이 AWS로 게임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게임사들도 물론이죠. 넥슨, NC소프트, 그리고 최근에 로스트아크로 글로벌 성공을 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플레이투언 게임으로 유명한 미드4의 제작사 위메이드 등의 게임사들이 AWS를 적극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AWS의 어떤 서비스들을 쓰면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AWS의 서비스가 굉장히 많지만 주요 카테고리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컴퓨팅, 안정적이고 빠른 네트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AI와 기계학습, 그리고 메타버스가 실행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컴퓨팅을 보면 인텔 CPU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ARM 기반의 AWS가 개발한 AWS 그래비턴 프로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그래픽 처리와 기계학습에 대한 GPU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엔비디아사의 A100, A10G, T4 등 최신의 강력한 GPU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필요한 다양한 워크로드를 위해 다양한 조합으로 500개 이상의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컴퓨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ESG가 중요해진 시점에서는 저전력으로 높은 컴퓨팅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래비턴 시리즈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컴퓨팅으로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를 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빠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더욱 쾌적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5G 이상의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이터 센터에서 최종 사용자까지는 물리적 거리에 더해서 여러 홉을 거치게 되는데요. AWS는 이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AWS 웨이브랭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주요 5G 통신 사업자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SK텔레콤과 같이 AWS와 제휴를 한 통신 사업자를 활용하면 더욱 빠르게 최종 사용자에게 데이터 전달을 하여 메타버스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5G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또는 시설 내에서 사설로 안전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AWS 프라이빗 5G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고화질 방송,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수술 로봇, AR, VR, 스마트 디바이스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환경에서 빠르게 구축하고 필요한 만큼 쓰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전하게 사설 5G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동적 콘텐츠를 글로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서울 리전에서 그래픽 처리를 하여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뉴욕과 런던에 있는 사용자들은 서울까지의 지연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전 세계에 있는 AWS 엣지 로케이션과 아마존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어느 지역에 있는 사용자든 최소 지연 시간으로 서비스 리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뒤에 소개해드릴 기아의 메타버스 사례에서도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해서 서울 리전의 그래픽 컨텐츠를 유럽 지역에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양각색의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디지털 경제 활동이 가능한 데 필수적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요즘 웹 3.0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웹 1.0은 인터넷 초창기의 서비스 형태로 굉장히 정적으로 사용자는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로 유명했던 야후가 있죠. 웹 2.0은 2000년 중반에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여 소비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네이버 지식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지금까지 인기 있는 서비스들인데요. 문제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데이터와 서비스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와 콘텐츠의 이동이 어렵고 서비스의 흥망에 따라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웹 3.0은 사용자가 이러한 데이터 소유권과 제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탈중앙화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됩니다. 블록체인은 P2P 방식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고, 이 특성을 활용한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 토큰을 디지털 컨텐츠에 적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바로 이 NFT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와 거래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NFT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상당수는 노드를 아마존 EC2를 이용하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하는 고객은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손쉽게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다양한 디바이스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다른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인사이트를 발굴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만약에 클라우드가 아닌 기존의 IDC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면 데이터가 고립되고 통합되지 않는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빅데이터 처리와 활용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를 AWS의 클라우드로 옮기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여 한 곳으로 데이터를 쉽게 모으고, 필요에 따라 배치 혹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며 데이터를 다양한 DB나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어 저장된 데이터는 기계학습과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이 데이터로 기계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계학습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컴퓨팅과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흩어진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해야 하며, 기계학습은 경험과 전문성을 요하는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복잡하여 효율적인 기계학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은 보시는 것처럼 AWS로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클라우드의 방대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의 이용이 쉽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지식이 없는 개발자도 쉽게 API 호출로 AI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인력을 위해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들도 제공합니다. 이미 아마존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기계학습 관련 경험과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AWS가 제공하는 기계학습, AI 관련 서비스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가장 아래부터 보시면 기계학습을 하기 위한 인프라와 주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손쉬운 데이터 처리, 학습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장 위의 AI 서비스들은 기계학습 관련 인력이 부족한 많은 경우에 바로 쓸 수 있는 AI 서비스들입니다. 개인화 추천, 수요 예측 등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서 검색,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아마존 루카웃 시리즈, 헬스케어, 텍스트, 문서 변환, 챗봇, 음성 관련, 비전 등의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될 것입니다. 모바일은 대표적으로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유니티, 언리얼 엔진, AWS가 주도하여 개발하고 있는 오픈 3D 엔진과 같은 주요 게임 엔진들에서 AWS SDK를 활용하여 더욱 훌륭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 깊이 있는 AWS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AWS를 활용하여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 기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아에서 EV6 차량을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런칭한
EV6 3D 비주얼라이저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진행할 기아 온라인 CX팀에서 근무 중인 김한나 매니저입니다. 현재 기아에서 마케팅용 차량 데이터를 개발해 차량용 3D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EV6 3D 비주얼라이저도 저희 팀에서 기획한 대표적인 차량 3D 컨텐츠입니다. 오늘 발표는 EV6 3D 비주얼라이저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우선 설명드리고 컨텐츠 준비, 런칭, 그리고 운영한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EV6 3D 비주얼라이저의 경우 메타버스 컨텐츠의 일환으로 AWS의 GPU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경우인데요. 이 관점에서 오늘의 발표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가상세계와 메타버스가 굉장한 화두였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의 개념과 기술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있었던 만큼 기아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가상세계 속에서 차량을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언택트 환경에서 실제 차를 보지 않고도 가상세계 속에서도 기아 차량들의 내장, 외장을 구경하고 핵심 기술들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들을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의 국가별 웹사이트에서 새로 출시되는 신차에 대해서 가상세계에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의 가상 쇼룸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차량의 내장과 외장을 3D로 살펴볼 수 있으며 USP 요소들을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보지 않고도 체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출시된 EV6의 경우에는 실제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었던 사전 예약 시점에도 해당 차종의 핵심 기술들을 재미있게 온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는 VR 드라이빙 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인도의 브랜드 체험관에서는 소비자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HMD 기기를 착용한 후에 가상세계의 차량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믹스드 리얼리티 컨텐츠를 런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EV6 3D 비주얼라이저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컨텐츠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제약 없이 EV6를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EV6 3D 비주얼라이저는 EV6 차종의 사전 예약 그리고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와 연계해서 런칭이 되었었습니다. 작년에 기아의 브랜드 리런칭과 함께 신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및 신차 런칭을 위한 브랜드 웹사이트를 오픈했었는데요. EV6 3D 비주얼라이저는 기아의 글로벌 캠페인 랜딩 페이지인 이 브랜드 웹사이트와 유럽 9개국의 기아닷컴 웹사이트를 통해서 런칭이 되었습니다. EV6 비주얼라이저는 3D 엔진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차량의 내장, 외장, 그리고 트림과 색상, 휠 변경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EV6 3D 비주얼라이저는 클라우드 기반의 GPU로 리얼타임 렌더링 방식을 활용하여서 제작되었습니다. 모바일, PC 등의 기기의 제약 없이 누구나 실제 차와 같은 퀄리티의 가상 차량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를 회전시킨 후에 마우스 커서를 떼면 차량의 화면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GPU가 가동되어서 렌더링된 차량의 이미지가 소비자가 보고 있는 화면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를 회전하는 동안에는 GPU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의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화면에 띄워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GPU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고객에게 훨씬 테키한 느낌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EV6가 기아 최초의 전용 전기차인 만큼 전기차 플랫폼인 EGMP도 3D로 구현해 소비자들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와 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EV6 3D 비주얼라이저가 클라우드 기반의 GPU로 리얼타임 렌더링된 방식을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했었던 사례였기 때문에 아래의 두 가지 포인트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과 유럽을 메인으로 한 글로벌 동시 오픈 이벤트였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많은 트래픽이 몰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오픈 시점에 몰리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하고 글로벌 시차를 고려해 24/7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비용의 GPU를 글로벌 이벤트에 사용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비용 운영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아키텍처를 수립했습니다. 그럼 런칭을 위한 준비 과정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V6 3D 비주얼라이저의 런칭을 위해서는 첫 번째, 글로벌 전 지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했으며 두 번째, 차량을 현실감 있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최적의 GPU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파트너사와의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준 AWS와 함께 기아는 EV6 3D 비주얼라이저의 글로벌 런칭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로 AWS를 선정한 후 기아에서 기획한 내용과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3D 엔진에 최적화된 글로벌 서버 아키텍처를 함께 수립했습니다. 우선 AW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통해서 한국 및 유럽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사전에 세팅한 서버 사양과 아키텍처로 갔을 때 대응 가능한 트래픽, 속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보완해 나갔습니다. 런칭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리는 트래픽들에 잘 대응이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으며 런칭 후에도 지속적으로 트래픽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서버 수량과 아키텍처를 유동적으로 조정해 운영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키텍처가 저희가 한국과 유럽 리전에 세팅한 아키텍처입니다. 첫 번째로는 AWS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통해서 두 리전에서의 트래픽 처리가 각각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비용의 GPU 서버를 다량으로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트래픽이 몰릴 때 일시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해 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대시보드를 통해서 EV6 3D 비주얼라이저 컨텐츠로의 트래픽 유입 현황, GPU 가동률, 가동 현황 등을 확인하며 서버 운영 계획을 조정하고 에러에 대응했습니다. 인스턴스의 가동 현황을 클라우드 워치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이 컨텐츠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AWS는 P2, P3 등 다양한 GPU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GPU 상품들 중 저희는 대용량의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차와 같이 현실감 있게 차를 고퀄리티로 표현하는 컨텐츠를 기획한 만큼 그래픽 기능에 중점을 둔 인스턴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G4DN 인스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화면은 서울과 유럽 리전의 런칭 이후 트래픽을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글로벌 이벤트이긴 하지만 모든 지역들이 동일한 트래픽 트렌드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턴스들의 가동률, 온도 등을 트래픽과 함께 연계해 분석하면서 지역별,
시간대별 서버 대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지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런칭 시 GPU 가동률은 70%, 평상시에는 30%대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서버당 수용할 수 있는 트래픽과 접속자 수를 고려해 GPU 서버 수를 최적화하여 가동했습니다. 이는 EV6 3D 비주얼라이저 컨텐츠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점들을 공유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GPU를 활용한 리얼타임 렌더링 컨텐츠를 기획하고 운영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점들을 향후에는 더 잘 고려해서 글로벌 컨텐츠들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번 EV6 3D 비주얼라이저는 메타버스를 향한 기아의 멋진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정말 멋진 경험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GPU 인스턴스를 잘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키텍처와 비용을 최적화하여 전 세계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글로벌 운영을 위한 최적의 아키텍처 수립,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아와 AWS가 함께 많은 논의를 하고 테스트를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메타버스가 더욱 확산되면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WS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기획, 런칭, 운영의 전 과정에서 함께 더 많은 고민을 하며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연 종료 후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과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